예. 종로가 사실 좀 망가진 상권 아닌가요? 종로가 예전만 못하다 공실이 많다라고 하는데 대로변 상가는 공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매상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장소에 가잖아요. 네. 가성비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걸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골목은 소상공원에서 동쪽변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명품이 진짜 명품은 거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임대를 하고서 플래그십 스토어와 뭐 팝업을 하면서 같이 있던 공간에서 바로 그 윗블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평당 3천에서 평당 2억이 될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너무 욕심이죠? 저 성의꾼인가요? 소개 좀 시켜주시면 제가. 네. 이 성수동의 장점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용도 지역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말씀 주셨던 급등하는 물건을 찾는 거에 대한 걸 한번 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상권이 성장하게 된 마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뭐라고 합니까? 강남 몇 분, 예, GTX 아무도 안 타는데 네. 강남 몇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성수동은 장점 중에 하나가 압구정과 가깝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성수가 떴을 때는 네. 압구정은 조용했었어요. 그렇게 근본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떠신가?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완전히 신흥 상권보다는 네. 신흥 상권은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지속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체력이 모자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압구정에 투자를 하셨다면 역으로 왜냐하면 성수가 잘 된다는 건 압구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작은 집이 잘 되면 큰 집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는 신흥 상권이 있다면 원래 어디서 시작을 됐는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동 그래서 장점이 뭐냐니까요? 용도 아. 지역 그거. 성수동의 장점은 우선은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래 성수동이 연예인들의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해가지고 테마 있는 커피숍이라던가 뭐 블루보틀 1호점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2019년에 무신사가 들어오면서 문화를 만들고 마케팅을 잘하는 무신사 때부터 팝업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팝업에 대한 성지가 된 것이고요. 이제 무신사가 워낙 젊은 MZ세대들을 잘 땡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폭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팝업이라는 문화가 유지가 된다면 쭉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이게 언제까지 잘 될 수 있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신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올리브영이 성수역을 올리브영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가지의 접목 사항에서 과연 이 성수가 팝업만으로 지속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팝업이랑 플래그십 스토어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플래그십 스토어하고 팝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팝업은 뭐 단기고요. 플래그십 스토어는 장기입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성수디올, 네. 성수디올이 다들 팝업 그러잖아요. 네. 거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장 계약을 했고요. 오.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무레 퍼시픽에서 좀 규모가 작은 건물이지만 연무장길에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또? 이것도 매입을 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성수동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 부동산 공부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지역 돌아보기인데 네. 종로 있잖아요. 네. 종로 얘기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종로가 사실 좀 망가진 상권 아닌가요? 종로는 예전만 못한 상권이죠. 그리고 망가진 거는 상품으로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종로의 망가진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젊음의 거리 초입에 있는 뱅뱅이였습니다. 뱅뱅이 두 개 층을 전체 쓰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종로가 예전만 못하다 공실이 많다라고 하는데 대로변 상가는 공실이 많고요. 이면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으로 종로에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꾸준한데 소비하는 사람들은 꾸준한데 대로변에서 어떤 안테나 형식의 마케팅을 위한 내용들이 좀 사라진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 택배가 늘어나면서 변화된 구조인데요. 사실 대로변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시거든요. 요즘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매상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이 소매상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과 맞물려서 대로변이 줄어든 거고, 이면에는 여전히 식당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멈추고 돈 쓰는 자리가 있어요. 그 멈추고 돈 쓰는 자리도 간판을 보시다 보면 끝자락에 있는 간판들이 보입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간판들 뒤로는 진짜 한 건물 차인데도 안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장소에 가잖아요. 네. 그 목적을 가지고 퍼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들도 간판을 보면서 이 뒷건물이면은 사람이 자연히 오는 곳이 아니라 유입을 시키는 가성비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거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목적이 있어야 보이는 거고 간판을 보면 좀 더 이제 그 동선이 눈에 보이는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종로가 다시 조금 뭐 살아나나 보네요. 대학로가 이제 강북에서는 그래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신촌 아니면 대학로 저희 젊었을 네. 때 많이 갔었는데 네. 마로니 공원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 야외 공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네. 요거 이제 그 홍대하고의 어떤 문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문화라는 테마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그 홍대는 네네. 인디밴드 음악입니다. 원래는 강남에서 신촌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홍대로 가셨어요. 그게 이제 인디밴드가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이 하던 지하 사무실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을 빌려서 시작을 했던 건데, 네네. 그렇게 음악에 대한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연극이나 공연의 성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로 인해서 오는 소비자들은 꾸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로 마로니 공원 뒤편 쪽으로 보시면은 신축 건물들 많이 늘어나는 거 보셨나요? 그 건물들은 저는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직접 어떤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들은 충분히 시세 차익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좀 뒤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그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집들 있잖아요. 적산 가옥. 네네네.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거를 활용한 카페들도 있고. 네. 그 시장통으로 저쪽으로 가는 라인보다 또 그쪽 동선들도 사람들이 또 변함없이 아끼는 것 같아요. 그 낙산 주변으로 해서 카페 골목을 만들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라. 네. 여기서 카페 문화가 새롭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산의 카페 골목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걸어 올라가야 되고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걸어가야 돼요. 네,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네. 되는데 한 번은 가겠죠. 이쁘다고 하면 한 번은 가겠지만 그게 SNS 상권이거든요. 짧게 붐하고 엑시트하고 나오면은 끝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치가 좋다고 사람이 연속해서 방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하풀은 좀 조심하시는 게 어찌 보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더 적합하죠. 사실 그 낙산 위에 보면 재개발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성곽 이런 것 때문에 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카페로 개발한다니까 희소식이다 싶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네. 어쨌든 저희는 도시 재생이 네. 공간 활용이 잘 되는 걸 그렇죠. 바라는 입장에서. 네.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곳들이 지금 서울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연예인 누가 샀다는데 여기 어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지속성이 없는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드리죠. 왜냐면은 빌딩 고객분들을 만나면 오래 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 편이에요. 압구정 궁금합니다. 네. 압구정 강남 사셨던 분으로서 압구정 살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나고 자란 분으로서 네네. 압구정 어떤가요? 압구정은 최고죠. 사실 저는 강남역보다는 압구정을 좀 많이 높게 쳤었는데요. 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선은 압구정은 오렌지죠.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요. 네. 의시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응집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인구들도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성수동이랑 한번 얘기를 드리면 성수동이 압구정동이랑 가깝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성수동의 팝업이 이미 압구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압구정과 성수동의 차이점은 성수동은 팝업이 좀 많고요. 압구정동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플래그십 스토어는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화의 지속성을 압구정을 또 높이 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고소득, 단가의 상승도 충분히 여력이 되는 곳이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에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지역? 압구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골목은 도산공원에서 동쪽변입니다. 그 도산공원 입구에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에르메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와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예전부터 명품이 진짜 명품은 거기였습니다. 청담동이 뜨기 전부터 진짜 고급스러운 데는 도산공원 그 앞에 있는 길이었고요. 그 길을 따라서 도산공원과 압구정 로데오 사이에 있는 곳들이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팝업이라던가 뭐 빵집이라던가 이런 유명한 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올해 막 초에 변하고 있나 보군요. 움직임이 이미 많은 변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곳이네요. 네, 이미 변했고요. 이미 압구정 로데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젠틀몬스터에서 네네. 기존에는 임대를 하고서 플래그십 스토어와 뭐 팝업을 하면서 같이 있던 공간에서 네. 바로 그 윗블록으로 해가지고 두 필지를 이미 매입을 해서 음. 올해 초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신축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꾸 매입하네요. 자꾸 강남 압구정도 자꾸 매입하고 우리도 빌딩 하나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님들? 그러면 그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상권의 원동력과 네. 빌딩의 상품성.